네, 뒷부분 이제 설명하도록 할게요. 뒷부분 사실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나누지 않고 한 큐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날 때쯤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조금 제가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그냥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렇게 있고 뭐 가운데 뭐 큐 있고 이런 경우 뭐 이 도체 내부에 이 공간에 그 전하가 없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가우스면 이렇게 작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 작게 잡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도체 내부에 전기장은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은 서피스 S면 위에서 항상 전기장은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서피스에 대해서 일렉트릭 플럭스 0이 되고 따라서 이 안에 전하가 없다. 근데 뭐 물론 이 안에 뭐 혹시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랑 동시에 있어서 알짜 전하 0이 아니냐 이렇게 태클 걸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Q랑 마이너스 Q랑 이 작은 공간에 물리적으로 지금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다? 전하가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간략한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채울 수 있잖아요. 무수히 많이 증명을 하면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잡아서 이 안에 전하 없다. 이 안에 전하 없다. 가우스면 이렇게 잡으면 이 안에 전하 없다. 이걸 작게 이제 줄이면은 알짜 전화가 없다가 아니라 그냥 전화가 없는 거죠. 네, 도체 내부엔 전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복잡하게 A, B, C, D, E, F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나 했더니 E는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간략히 이게 도체 내부니까 전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녹화가 되고 있나? 네, 잘 되고 있네요. 오늘은 이제 네, 실린더리컬 시메트리가 있는 경우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면은 이제 플라스틱 노드죠. 그래서 부도체 이제 막대기인데 이제 무한이어야 돼요. 무한이 아니면 끝부분에서 좀 이제 전기장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또 얘를 또 원통 좌표계로 우리 이거 만드신 교수님이 워낙 수학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수학으로 엄밀하게 하셨는데 사실 일반 물리에서 이렇게까지 뭐 좌표계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이면 모르겠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건 그 문제로도 안 나와요. 왜냐면은 예제 문제이기 때문에 퀴즈로도 안 나올 것 퀴즈로는 나오려나? 어쨌든 그냥 간략히 예제 수준으로 설명할게요. 그래서 무한 로드에 면전하 아니 선전하죠. 선전하 람다는 어떻게 정의될까요? 길이분해. 근데 이게 길이가 무한이니까 뭐 이렇게 가우스면을 이렇게 잡았을 때 가우스면 원통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리고 가우스 원통 안에 있는 이 Q 이 안에 있는 Q 얘를 Q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선전하의 정의에 의해서 길이분의 뭐 전하량이 될 텐데 그럼 어떻게 되나요? L분의 Q인이 되죠. L분의 Q인 이렇게 잡았을 때 이거 생각하시고 이제 풀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 방향이면 이런 식으로 될 수 없죠. 저 건너편에서 보면은 내가 볼 때 왼쪽 방향인데 전기장이 저쪽에서 보면 오른쪽 방향 성분이 있으니까 이제 말이 안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물리적으로 전기장은 이렇게 이쪽 방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쪽 방향 이렇게 이런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우스면은 이 R이랑 같게끔 대칭으로 잡을 거예요. 대칭으로 잡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잡은 원통 모든 이 옆면에서의 전기장의 방향은 다르지만 전기장의 크기는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적분할 때 이 전기장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써보면은 가우스 옵직 쓰면은 이 원통 서피스 이게 원통 서피스 제가 임의로 잡은 S입니다. 이 안에 있는 Q인 이게 가우스 법칙인데 이거에서 크기가 다 같고 또 DA의 방향과 임의의 이렇게 잡았을 때 이 DA의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이 항상 같아요. 그래서 내적이 없어지면서 코사인 0도이기 때문에
이 벡터 표시가 날아가게 됩니다. 벡터 표시 날아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전기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기장의 이거 그리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R 성분이라고 해서 R 방향 성분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R 방향 성분의 전기장 곱하기 그 방향 단위 벡터를 표시할 수 있거든요. 어떤 의미의 벡터는 주의할 게 이렇게 크기가 아닙니다. 이게 ER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당연히 유도할 때는 그러니까 크기 곱하기 방향이 보통 벡터는 벡터의 크기 곱하기 벡터의 방향 이러잖아요.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좌표계 자체가 특정 방향을 말하고 있으니까 반대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 ER은 그냥 그 ER 방향의 성분이라 그래요. 성분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결국 성분만 남게 되고요. 이것도 R 방향 성분이고 이것도 방향이 R 햇 방향이고 얘도 R 햇 방향이니까 결국 얘 성분만 남게 되고 얘 뒤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얘도 결국 상수예요. 상수겠죠. 다 같잖아요. 모든 점에서. 그래서 이 X 귀찮은 R이라고 합니다. R 방향 성분 귀찮으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할게요. 그냥 여기선 ER이라 돼 있나요? 그냥 1이라 돼 있네요. 그냥 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DA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요? 이 뚜껑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뚜껑의 DA 방향이랑 전기장 방향이랑 수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뚜껑이 어떤 면에서 모두 수직이기 때문에 이 양쪽 뚜껑은 고려하지 않고 옆면에 대해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옆면은 뭐가 되나요? 이거 펼친다고 생각하면은 이 양탄자 양탄자 뭐 이렇게 펼친다고 생각하면 옆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원주의 길이죠. 그래서 원주는 2파이 r이 되고요. 길이는 l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의 정의가 뭐 어떻게 되냐면 람다의 정의에서 qe는 람다 l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어떻게 된다? 정답은 무한 선전하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는 e는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람다가 된다. 그래서 뭐 암기하고 있으셔도 뭐 상관없고요. 암기 되도록 그냥 하는 게 좋아요. 제일 기본적인 예제니까요. 그리고 뭐 방향 뭐 문제에 이렇게 좌표계가 나와 있으면은 단위 벡터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단위 벡터. R 헤드 해줬죠. 단위 벡터.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안 보셔도 돼요. 네, 물론 퀴즈에선 나올 수도 있는데 효율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좌표계 그냥 공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일반물리 문제 푸시는 게 훨씬 중간고사 성적은 아마 잘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본적인 예제는 이제 다 했는데 기본적인 예제가 뭐냐면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점전화에 의한 전기장, 무한선전화, 무한면전화에 대한 면전화는 아직 안 했네요. 지금 끊어서 해야 되나? 이렇게 자꾸 어리버리 하네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무한면전화에 대한 게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고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보면은 얇은 플라스틱 시트죠. 그래서 시트는 그냥 넓은 2차원 면입니다. 그래서 베리 라지죠. 베리 라지라는 얘기가 물리적으로는 좀 이게 무한이라 그러면 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보통 이 면에 가까우면은 뭐 면을 무한이라 생각해도 수학적으로 상관없고 그냥 베리 라지 하면은 무한 평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학적으로 모델은 부도체죠. 부도체. 그래서 부도체 같은 경우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렇게 면 그냥 굉장히 얇은 면이고요. 전기장은 여기 그냥 진공이라 생각하고 여기도 진공이죠. 그래서 도체 내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이 뭐 있어요. 전기장을 나타내는 선이 전기력선이니까 전기력선 그립니다. 이렇게. 그 때문에
가우스면을 뭐 이렇게 잡았다, 원통으로.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게 얇은 면 옆에서 본 거. 그럼 이제 이쪽 통과하는 전기장이 결국 있게 되죠. 옆면은 이제 평행이니까 이제 면적 벡터는 수직이라 가지고 이제 없는 거고, 뚜껑을 아까가 아니라 어제는 그 두꺼운 도체의 경우 이 안에 전기장이 없어서 여기만 통과했잖아요. 전기장이 윗뚜껑만 통과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얇기 때문에, 물론 이건 이제 도체 내부에 전기장이 없고, 얘는 이제 부도체인데, 뭐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얇은 도체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얇은 뭐 금속 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뭐 지금 푸는 거 완전 똑같습니다. 푸는 방법은 얇아도 어쨌든 양쪽에서 전기장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 양쪽에 의해서 일렉트릭 플럭스는 2EA가 되겠죠. 그건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 Q인인데, Q인은 뭐라고요? 면전압 밀도의 정의가 면적분의 이 안에 있는 건데, 이 안에 있는 그걸 이제 Q인이라고 하면요, 결국 Q인 오버 이 면적 A가 되겠죠. 이 면적 A, 가우스면에서. 그래서 엡실론 시그마 A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결론이 뭐냐? 전기장의 크기는 엡실론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부도체에선 2가 붙었죠. 근데 이제 도체에서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부도체에서는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외우면은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얇은 도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얇은 도체에도 2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키워버립시다. 어우, 되게 좋네요. 키우니까. 밥도 안 먹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상하게 생각했죠. 같은 도체인데 뭐 얇지 않고 그럼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두꺼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의 전기장은 아까 전에는 두껍다 했으면은 그냥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 그랬고, 도체예요, 도체. 얇으면은 뭐라 그랬죠?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답이냐? 애매모호한 두께면 어떡할 거냐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모순처럼 보이는데 모순이 아니에요. 모순이 아닌 이유가, 네, 도체는 표면에만 이제 전하가 분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표면 전하 밀도를 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얇게 봤을 때는 사실 얇다는 거의 정의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얇아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게 두께를 이제 무시한다는 건데, 그때는 이제 가우스면 얇게 봤을 때는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Q인을 이제 이걸로 잡는 거죠. Q인 이걸로 잡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Q인을 가우스면 이렇게 잡게 되면은 Q인을 얘로 잡는 거잖아. 밑에 게 포함 안 되잖아요. 뭐의 차이인지 알겠나요? 그리고 두꺼운 부도체는 안 나와요. 부도체는 이렇게 분포한다 그랬잖아. 내부에 분포한다 그랬잖아요. 전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게 애매모호해. Q인 어디까지 잡을 거야. 그래서 두꺼운 부도체는 안 나오고, 얇은 도체나 얇은 부도체 나오고, 그러니까 도체는 둘 다 나올 수 있고요. 부도체는 얇은 것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이제 모순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에만 생각했을 때 이제 그 전하 밀도가 얘고, 아래만 생각했을 때 얘면은 결국 이 두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기장 크기가 있잖아요. 여기서의 전기장 크기가 있을 텐데, 결국 이 전기장 크기는 이제 변하지 않아요. 이거 그래서 설명을 좀 헷갈리시려나? 괜히 이거 설명해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은 괜히 헷갈리게 설명한 것 같은데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얇은 부도체가 있을 때 얇아요. 이 바로 위에서의 바로 위가 아니라 무한이면은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전기장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얇으면 2가 붙는다고요. 2 엡실론 분의 시그마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게 Q인입니다. 네. 그리고 무한 두꺼운 도체. 얘는 부도체는 안 나와요, 문제. 두꺼운 도체예요. 그래서 Q인은 어떻게 된다? 가우스면 이렇게 잡았을 때 얘만 이제 Q인이 되는 거예요. 이때 뭐 이런 데서 전기장 뭐 어디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된다? 에필론 제곱은 시그마. 이렇게. 뭐예요? 이제 얇으면은 뭐다? 얇으면은 2가 붙어라. 두꺼운 뭐라도 2 안 붙습니다. 도체 부도체가 아니라 얇고 두꺼운 걸로 2 붙고 안 붙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예제만 하고 있어요. 예제는 사실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점 무한 이제 선전화가 있을 거고요. 무한 평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점일 때 점에서 R만큼 떨어진 곳에 최종 정리예요. R만큼 떨어진 곳에 전기장 어떻게 된다? 전기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어떤 함수예요? R 제곱분의 1에 비례하죠. 무한선에서 이제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 어때요? 여기서 R만큼 떨어졌으면 전기장 어떻게 된다? 아까 했잖아요. 2파이 엡실론 제로 R분의 선전화 밀도였죠. 그러니까 R에 비례하죠. 무한 평면이에요. 얇은 평면. 무한 얇은 평면. 이거 뭐 도체나 부도체나 상관없어요. R만큼 떨어져 있어요. R만큼. 전기장의 R이 어떤 함수? 네, R의 함수가 아니고 상수다.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가 있어요. 멀어지면 전기장 약해져야 되는데 왜 전기장 세기가 그대로냐?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왜 그럴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은 전기장 직접 적분해가지고 무한대로 보내면 또 상수 나오고 막 무한이 있기 때문에 무한의 좀 특성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전자기학 물리학과 2학년 때 배우는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쓴 전자기학을 하면 이게 정성적으로 설명할 때 이걸 좀 이제 올라가면은 진짜 대충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은 뭔가 이렇게 더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이렇게 좀 더 멀리 있는 것까지 얘를 더 멀어지는 것만큼 시야가 더 커지면서 멀리 있는 전기장까지 더 약해지는 것 같아도 더 영향을 준다. 좀 이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정말 대충 설명하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뭐 벡터 크기 잘 생각하셔가지고 뭐 좀 고려해 봐도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무한 평면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나쁘게도 무한의 특성 때문에 이 판에서 굉장히 멀어져도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의 상수를 그러니까 이 2 엡실론 제로분의 이 값이 됩니다. 무한 평면 같은 거리 함수가 아니에요. 너무 이제 설명을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들어있어요. 제가 설명한 거에. 이렇게 굳이 단위 벡터를 써서 할 필요 없습니다. 할 필요 없고 문제에서 이제 Z축이 주어졌으면은 맨 마지막에 답에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네, 답에만 이렇게 해주면은 일반 물리에서 그렇게 풀지 누가 이렇게 단위 벡터 다 넣어가면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좌표계를 좀 공부하고 싶으면은 좌표계를 먼저 공부하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답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답만. 네, 답만 쓸 수 있으면 상관없고요. 넘어갈게요. 저거 일일이 다 볼 필요 없습니다. 네, 다 볼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2번으로 갈게요. 2번.
2번은 뭐냐면은 얘도 이제 인슐레이팅 파랄렐 플레이트인데 아까 말했듯이 뭐 얇은 건 도체나 부도체나 크게 이제 상관없어요. 네. 물론 도체의 경우에는 뭐 가져가면은 이게 막 자유전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싫으면 이제 부도체로 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무한이기 때문에 뭐 부도체나 도체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판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밀도가 시그마고 하나는 마이너스 시그마네요. 이미 시그마에 대해서 우리 유도를 했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이쪽으로 전기장 이렇게 되잖아요. 전기장 크기는 어떻게 된다? 2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가우스 법칙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자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이쪽 방향이 되고 전기장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2 엡실론 제로분의 크기라고 하면 굳이 시그마는 지금 시그마 자체는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네.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둘 다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네,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럼 이 파란색에 의해서 여기서도 만드는 전기장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여기라고요. 빨간색 때문에 이 오른쪽 면에서 생긴 전기장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 둘이 상쇄되죠? 이 둘이 상쇄되죠? 이 둘이 보강되죠? 그래서 결국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은 전기장이 0이 되고요. 안에만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 크기가 방향 오른쪽의 크기가 이거 두 번 더하면 되니까 2 곱하면 되니까요.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전기장. 이거죠. 바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평행판 축전기 나중에 배울 텐데 뭐 그거 미리 보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장이 안에만 있거든요. 평행판 축전기 때. 그거랑 비슷한 예제입니다. 물론 여기는 부도체라고 나와 있긴 했는데 3번 볼게요. 3번도 비슷합니다. 3번의 경우에는 아까랑 똑같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각각에 대해서 가우스 법칙 적용하면 어떻게 된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얘는 무슨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가운데가 상쇄되고 양쪽은 어떻게 된다? 양쪽은 어떻게 돼요? 왼쪽 판은 또 여기서 이렇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 둘이 보강, 이건 상쇄 돼가지고 양쪽에서 전기장 크기가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쪽에서도 전기장 크기가 이쪽 영역에서도 엡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이쪽 가운데 영역에서는 뭐다? 이 둘이 더하면은 방향이 다르니까 전기장 0 이렇게. 네. 이 정도로만 하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실 퀴즈 비중보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비중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퀴즈 샘플을 너무 자세히 보기보다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문제 같은 거 이제 일반 물리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필요 없는 제가 안 하는 부분 그냥 쑥쑥 넘어가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거의 다 끝나가네요. 그리고 아까 전에 뭐가 좀 찝찝하더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안 했네. 그래서 좀 찝찝했는데. 그래서 2번 문제 다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 문제 뭐냐면은 제가 문제를 미리 읽어봤기 때문에 밑으로 가서 어떤 문제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기다란 선전화가 있고요. 거기에 대칭적으로 그러니까 기다란 선에 이렇게 엄청 얇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선전화 밀도 람다 L이 있고요. 또 실제 물리적이에요. 지금은 실제 엄청 기다란 원통 쉘이 있습니다. 도체입니다. 원통 쉘이 이렇게. 그리고 도체로 된 속이 빈 원통이죠. 원통이 원래 속이 비어 있나요? 잘 갑자기 뭘로 전하를
그 선전화 밀도 람다 C를 가지고 있는 도체인데, 그러니까 원래 도체가 람다 C를 가지고 있으면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겠죠. 도체니까. 원통 표면에만. 근데 이게 원통이 안쪽에도 그게 있어요. 가운데는 이제 진공인 부분이, 이 가운데 보면 진공, 원통이 뻥 뚫려 있어서 진공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이제 그 정확히 원통 한가운데로 얘를 쏙 집어넣은 거죠. 그때 이제 람다 C의 분포가 어떻게 되겠냐 할 수 있는데, 이거 사실 앞에서 우리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뭐였냐면, 앞에서 물론 9이긴 했어요. 근데 뭐였냐면, 눈을 이쪽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눈이에요. 이쪽으로 보면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있고, 원통이 이런 원통이 있죠. 맞죠? 그럼 가우스 법칙을 결국 이거 굳이 해야 되나? 똑같은 논리로 하시면 돼요. 그거랑 그러니까 원래는 전화가 파란색 같은 경우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지금 원래 표면에만 있었을 거예요. 전화가 플러스라고 할게요. 전화 원래 표면에만 있었는데 이제 빨간색을 가져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가우스면을 원통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그럼 도체 내에서는 무조건 전기장이 0이기 때문에 정전기 평형 상태. 이 안에 어떤 Q인이 있다면은, 가우스면에 바깥에는 Q-2 표면에 분포돼야 된다는 게 똑같은, 물론 9는 아니고 원통이지만 똑같은 논리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우스면 어떻게 잡았냐고요? 가우스면은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쭉 잘라서 잡아도 됩니다. 무한 아니어도 됩니다. 가우스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가우스면 이렇게 잡은 거예요. 가우스면 이 사이로. 이게 가우스면입니다. 가우스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그 표면에 있던 애가 이만큼 이쪽 내려오게 되죠.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서 원래 바깥에 Q가 있었고 이 안에 스몰 Q가 있었으면은 이 안쪽 여기에 이쪽 면에 마이너스 Q 가우스변 안 기준입니다. 무한이니까 사실 무한인데 그게 아니라 바깥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께가 두꺼우면 또 겁나 귀찮은 게 최적을 또 생각해서 이게 이 답을 람다로 써야 되니까 굉장히 귀찮을 수 있는데 이게 씬이에요. 얇은 거기 때문에 결국 계산해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람다로 표면 밀도로 그러니까 밀도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밀도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정확한 증명은 안 하겠지만 이 바깥에는 원래는 람다 L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안에 얘의 선밀도는 람다 C였는데 이쪽의 밀도가 또 생겨요. 이쪽에 면적이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쪽으로만 길이에 관련되기 때문에 선밀도라고 그냥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원통도 선밀도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냥 정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원통인데 왜 선밀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얘 안쪽에 있는 거 마이너스 람다 L이 되고 마이너스 람다 C가 되죠. 이 두 개 더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전하량 부중 법칙에서 이거 더하기 람다 C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쪽 면을 선밀도를 정의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길이분에 들어있는 전하량 수가 이 값이 되고요. 이 겉표면에서 선밀도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쪽 길이를 선이라고 한다면 이쪽 방향 성분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열심히 준비하면은 좀 퀄리티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제가 또 막 하다가 너무 시간 소모하고 이러면 하다 또 안 하게 되는 수가 있어가지고 좀 퀄리티가 떨어져도 이해해 주세요.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문제는 뭐냐면은 부도체구인데 부도체구 구 전체에 균일하게 Q가 분포되고 있습니다. Q 전체에 전하량 Q로 분포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중심에서 부도체구의 반지름이 R인데 중심 여기 2R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의 크기를 구하여라.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가우스 법칙 쓰면 돼요. 가우스 면을 어떻게 잡는다? 가우스 면은 이렇게 생긴 9로 잡는다. 이거 가우스면 서피스 S입니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게 유니폼하기 때문에 결국 전하량은 부피에 비례합니다. 어떤 부피 안에 있는 전하량, 그 부피가 2배가 되면 전하량 2배 되는 거예요. 균일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닮은 비가 몇 배? 2배.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 배웠듯이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웠듯이 뭐다? 부피비는 세제곱을 해라. 그러면은 이 안에 이거 대 이거 부피비는 몇 대? 부피비 몇 대며? 부피비 1대 2가 아니라 2의 3제곱이죠. 그러니까 8배죠. 따라서 전하량도 Q가 아니라 이 속에 이 속에는 전하량 얼마? 8분의 Q만큼 들어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용했다 이러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암산으로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8분의 Q. 뭐가 8분의 Q라고요? 가우스 면 안에 있는 Q인이 8분의 Q라고요. 8분의 라지 Q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우스 법칙 바로 쓰면은 돼요. 가우스 법칙 바로 쓰면. 이게 Q인이에요. 스몰 Q가 나오니까 스몰 Q가 뭔지 안 써놨는데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 그냥 이거 Q인이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 Q인, 클로즈, Q인. Q가 뭐다? 가우스면 이렇게 잡았을 때 그 안에는 Q라고요. Q인이에요. 스몰 Q라고 해도 되는데. 가우스면 어떻게 잡았는지도 설명 안 해놨네. 그럼 다 됐죠? 바로 가우스면 적용한 거예요. 가우스면에 이제 최적이 안 풀어드려도 되겠죠? 안 풀어도 되겠죠? 또 헤매시는 분이 있을까봐 풀어드리겠습니다. Q인인데 이 면적이 뭐라고요? 이거 대칭성에서 밖으로 나오죠? 벡터도 같은 방이니까 없어지죠. 이제 8분의 Q인데 Q인이 8분의 Q니까 이거 뭐라고요? 이거의 면적이잖아요. 이게 면적 어떻게 되나요? 4파이 R제곱인데 R이 2분의 R이잖아요. 네, 그래서 2분의 R이 나왔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빨리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서 2번은 뭐냐면요. 2번은 conducting sphere shell이네요. 이렇게 conduct입니다. 도체입니다. 도체 내부는 뭐다? 네. 정기장이 0이기 때문에 가우스 법칙에서 안에 전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Q는 어디에만 원래 분포해야 돼요? Q는 이 표면에만 원래는 표면에만 분포해야 되죠. 가운데 공동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원래는 표면에만 도체는 Q가 분포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 한가운데 뭘 갖다 놨다? 정 한가운데 Q를 갖다 놨다. Q. 근데 사실 풀 필요도 없어요. 대칭성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힘을 받지 않는다. 힘을 안 받으니까 가만히 있겠죠. 사실 뭐 정확히 풀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만약에 힘을 받아서 왼쪽으로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볼 때 왼쪽이런데 이 건너편에서 제 맞은편에서 철수가 본다 하면 오른쪽이잖아요. 저나 철수나 물리적 상황은 완벽히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이 구를 이렇게 회전시킨다고 생각하던가 이렇게 180도. 어쨌든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황인데 어쨌든 오른쪽으로 어쨌든 왼쪽이면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힘을 안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네, 저는 좋아하는 설명인데, 정석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도가 되겠죠? Q가 있으니까, 이게 서로 여기 플러스 Q 있으면 또 마이너스 Q 여기 끌어당길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Q. 네. 증명은 어떻게 했다? 증명은 가우스변을 이렇게 잡으면, 얇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예, 여기를 통과하는 일렉트릭 플러스는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전기장 0이기 때문에 일렉트릭 플러스가 0이 되고, 따라서 뭐, 결국 이게 유도돼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Q가 됐고, 이렇게 했던 거 계속 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가운데 전기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뭐 플러스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전기장 어떻게 생긴다? 전기장 이렇게 생기겠죠. 전기장 이렇게. 근데 이게 물론 이게 문제가 만약에 이런 게 있고 또 추가로 만약에 여기 작은 Q를 놨을 때 받는 힘의 방향은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만 지금 이 가운데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공동 안에 전기장이 전부 다 있어. 어떤 점 모든 점에 이렇게 있는데 딱 없는 전기장이 없는 점이 한 점이 있어요. 그게 정 한 가운데입니다. 유일하게 전기장이 없어서 힘을 안 받는 영역이 있는데 네, 그 한 가운데 한 가운데 갖다 놨죠. 그래서 네. 힘을 받는데 대칭으로 힘을 받고 있어요. 대칭으로 힘 끌어당기는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합력은 0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이 지점에서 전기장 0이니까 0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힘은 받는 힘이 0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뭐 만약에 퀴즈를 여기 추가로 한다면 여기 넣는다 그랬죠. 작은 Q 프라임을 넣었을 때 이 Q 프라임 오른쪽에 있다. 힘을 어디로 받는다? 이게 양이 차지면은 얘는 오른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3번 오타입니다. 이거 라지 Q가 아니고 스몰 Q예요. 앞에서 푼 거랑 문제 거의 똑같아요. Q인이라고 그랬죠. 스몰 Q라고 하든가 Q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Q라고 해놨더라고. 이건 좀 치명적인 오타인데 네, 치명적인 오타가 있더라고. 뭐 하나 더 얻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로우아웃은 전체에 걸쳐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다 아는데 괜히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도체구죠. 부도체구가 스로우아웃 전체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 Q가 부도체구 전체에 걸쳐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인데 Q에서 이제 2R 떨어진 R은 이제 Q의 반지름 부도체구의 반지름이었고요. 2R 떨어진 곳에 또 우연히 또 라지 Q인 그런 전하가 있는데 그걸 거기다 놓은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도체구 안에서 얘 전기장 구하는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도체구가 균일하게 Q로 대전되어 있고요. R인데 또 이만큼 2R만큼 떨어지 또 여기 R이죠. 거리가 점전화 뭘 놨다? 점전화 또 Q를 놨다. 그랬을 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이 점에서의 전기장을 구하여라가 이제 문제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우스면 어떻게 잡아요? 가우스면 이렇게 잡으면 돼요. 네, 이렇게. 가우스면 이렇게. 이거 서피스 S.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결국 이 부도체구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을 거예요. 이 점에서. 그거 더하기 이 점전화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개. 근데 사실 얘도 뭐 플러스라 일단 생각하세요.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면은 얘는 전기장 방향이 왼쪽 방향이고 여기서 얘는 전기장 방향이 오른쪽 방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네, 둘이 더하면 그러니까 크기를 빼주면 되겠죠. 네, 어느 게 더 클까요? 계산해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쪽이 플러스니까 그냥 이쪽이 플러스 x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만드는 거 빼기 얘가 만드는 거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럼 끝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냐면은 이건 앞에서 그 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할 필요 없고 점전하는 떨어진 거리죠. 얼마예요? 1.5죠. 1.5R.
1.5R만큼 떨어져 있죠. 이제 그냥 뭐예요? 방향은 이쪽 방향이고 1.5R 제곱분의 Q죠. 네. 그게 이거고요. 왜 마이너스 붙냐면은 단위 벡터가 오른쪽 방향이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이거. 아까 윗문제에서 바로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면은 8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R 제곱분의 Q. 가 이제 오른쪽 방향이고, 물론 Q 자체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왼쪽 방향인데, 일단 플러스로 생각하고 푸시면 돼요. 구호 포함하고 있다. 이거 빼기 뭐다? 이거 왼쪽 방향이니까 이거 넣어주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답이 만약에 답을 풀고 이제 XS를 해주면 그게 답이 되죠. 우리 이쪽 방향이라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음수일 수도 있어요. 풀면은 굳이 단위 벡터 막 계속 안 따라 붙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네. 좀 퀄리티가 좀 별로 같은데 빨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해서 Q가 나온 거지 이걸 보고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보고 바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R 떨어진 곳에서의 뭐 정기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산하다 보니까 나온 거지. 물리에서 항상 주관식 문제는 이 안에 있는 변수로 답을 써야 돼요. Q 있죠, R 있죠. 그래서 답을 Q랑 R로 나타낸 거지. 이거만 보고 그러면 이거의 의미가 뭐 R 떨어진 곳 그게 아니에요. 이 의미는 이렇게 했을 때 이곳에서의 정기장을 구한 거잖아요. 그걸 단지 변수 라지 R과 라지 Q로 나타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나타내면 안 된다고. 이것은 이 안에 있는 이제 스몰 Q를 이렇게 나타낼 거잖아요. 그래서 국어 31번 문제 기억나시나요? 이제 수능 다 초토화 됐던 물리를 막 말을 꼬아서 낸 국어 문제 기억나시나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에 영향만 받는다. 물론 중력이었는데 중력도 똑같아요. 이 바깥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그런 거. 그 퀴즈 문제 중에 뭐 이런 거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얇은 이렇게 껍질 있잖아요. 당연히 이 안에서는 뭐다? 힘을 받지 않아요. 정기장 0이라 그랬잖아요. 안에서 정기장 0이에요. 정기장 0.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요. 이 바깥에 의한 건 힘을 받지 않고 결국 이 안에 의한 거에 의해서만 힘을 받는다. 그래서 가우스면 이렇게 잡은 거죠. 안에 있는 것만 영향을 미치게. 좀 너무 제가 빠르게 설명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다시 댓글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